뉴저지주에서 불법 이민자에 대한 기습 체포 작전이 또다시 전개되면서 60명이 무더기로 체포됐습니다. 전문직 취업비자 소지자의 배우자에 대한 노동허가 발급이 결국 폐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인은행들이 대출 심사 강화에 나섰습니다. 뉴욕, 뉴저지주의 병원 안전성 등급이 하락했습니다. 지난해 100만 명이 넘는 어린이가 신분 도용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SBI융자 전문은행 뉴밀레니엄뱅크가 홈모기지 융자를 시작했습니다. 신속한 진행과 간단한 서류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앞당겨 드립니다. Member of FDIC and Equal Housing Lender.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25일 KBTV 뉴스9 김아라입니다. 뉴저지주에서 불법 이민자에 대한 기습 체포 작전이 또다시 전개되면서 60명이 무더기로 체포됐습니다. 보도에 양준하 기자입니다. 연방이민세관 단속국은 지난 16일부터 닷새간 버겐 카운티를 비롯한 벌링턴, 캠든, 컴버랜드, 에섹스 등 총 13곳의 카운티에서 대대적인 불법 이민자 체포 작전을 펼쳤습니다. 이번 작전으로 인해 브라질과 중국, 콜롬비아, 쿠바, 도미니카 공화국, 에콰도르, 엘살바도르 등의 국가 출신 60명의 불체자가 체포됐지만 한인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 체포된 불체자 중 80%는 성추행과 아동학대, 가정폭력, 음주운전 등과 같은 범죄를 저질러 유죄 판결을 받은 범죄자였다고 ICE가 설명했습니다. ICE는 이번에 검거된 불체자 중 이전에 추방명령을 받았거나 추방된 후 불법적으로 다시 재입국을 한 경우에는 즉각 추방 조치를 취할 계획입니다. 한편 연방이민세관 단속국은 지난 9일부터 엿새간 뉴욕시와 롱아일랜드, 허슨밸리 등에서 대규모 단속 작전을 펼쳐 한국을 포함한 51개국 출신 225명의 불체자를 검거했습니다. KBTV 양준하입니다. 전문직 취업비자 소지자의 배우자에 대한 노동허가 발급이 결국 폐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24일 블룸버그 통신 등에 따르면 프랜시스 시스나 연방이민서비스국 국장은 최근 연방상원법사위원장에게 보낸 서한에서 2015년부터 시행됐던 H4 소지자에 대한 노동허가 발급 규정을 폐지하는 안 등을 6월 연방관보에 올릴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H1B 소지자 중 영주권을 신청하고 기다리는 대기자의 배우자 12만 5천여 명에게 노동허가가 발급됐습니다. 이에 따라 H4 노동허가 발급 규정이 폐지되면 12만 명이 넘는 H4 소지자들의 일자리가 박탈됩니다. USCIS는 이와 함께 H1B 신청 접수 과정을 전자등록제로 변경하는 방안과 H1B 비자를 신청할 수 있는 전문직 직업군을 다시 규정하는 안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혁신적 스타트업을 창업한 외국인 사업가들에게 최장 5년간의 합법 체류를 허용하고 취업 영주권까지 제공하는 내용의 외국인 혁신 창업 프로그램도 폐지하는 방안과 주재원 비자 고용업체에 대한 현장 실사 강화 방안 등도 서한에 포함됐습니다. 캐나다 토론토 차량 돌진 용의자는 평소 여성들에 대한 증오심을 갖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용의자 미나 시아는 범행을 일으키기 얼마 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여성들의 복수를 암시하는 듯한 글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실제 미나 시안이 범행 과정에서 의도적으로 여성들을 노리고 차량을 돌진했다고 단정짓기는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미나 시안은 지난 2014년 캘리포니아주에서 6명을 살해하고 13명을 다치게 한 대학생 엘리언 로저를 찬양했습니다. 그는 로저를 최고의 신사라고 강조한 뒤 인셀의 저항이 시작됐다고 썼습니다. 인셀은 의도치 않은 이유로 이성과 성관계를 못해 순결을 지킨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미나 시안이 찬양한 엘리언 로저 역시 범행 당시 자신을 거부한 여성들의 극도의 증오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 같은 정황으로 미루어 미나 시안도 평소 여성과의 교제가 원만하지 못해 증오심이 커졌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한편 수사당국은 미나 시안의 범행 동기를 확인하기 위해 수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한인은행들이 대출 심사 강화에 나섰습니다. 건설 관련 신규 대출은 이미 사실상 중단된 상태고 다른 비즈니스 대출들도 심사를 더욱 까다롭게 하면서 고객들이 대출을 받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연방 기준금리가 지속적으로 오르면서 은행들의 입장에서는 고객들의 이자 부담이 커져 연체 등 부실 대출이 필연적으로 증가할 것을 예상했습니다. 따라서 변동이자가 적용되는 신규 대출에 대한 심사를 한층 강화하는 것입니다. 특히 최근 여신 규모가 큰 기업 고객들의 경우 지속적인 이자율 상승을 감당할 수 있을지를 판단하는 테스트까지 새로 도입하는 등 여신 관리를 한층 강화하고 있습니다. 제로금리 시대가 마감되면서 대출자 입장에서는 무려 1.5%의 연 추가 이자를 부담해야 합니다. 한인은행들의 입장에서는 지속적인 이자율 상승이 마냥 즐겁지만은 않다는 분석입니다. 한인은행들은 예금고 확충의 어려움으로 대출을 급격히 늘리기 어렵고 대형 고객의 경우 은행의 이자 수익인 마진 조정을 해주는 경우가 늘고 있어 순이자 마진이 제자리를 걷거나 오히려 하락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뉴욕, 뉴저지주의 병원 안전성 등급이 하락했습니다. 환자 권익 공호단체인 리프로그가 25일 발표한 종합병원 안전성 평가에 따르면 뉴욕주는 최고 등급인 A로 평가받은 곳이 전체 병원 137곳에서 8곳에 그쳤습니다. A등급 병원 비율이 5.84%로 전국 최하위권인 48위에 그친 것입니다. 뉴욕에 비해 상대적으로 병원 안전성이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뉴저지도 이번 결과에서는 순위가 하락했습니다. 뉴저지는 전체 65곳 중 33.8%에 해당하는 22곳만 A등급을 받아 전국 17위로 평가됐습니다. 이는 지난해 가을 결과인 11위보다 6단계 떨어진 것입니다. 병원 안전성 평가는 지난 2012년부터 전국의 종합병원 2,000여 곳을 대상으로 매년 봄, 가을마다 발표되고 있으며 A에서 F등급으로 평가됩니다. 한인들이 많이 찾는 맨해튼 퀸즈에 있는 병원들의 경우 대부분 C등급 이하로 평가됐습니다. 뉴저지의 경우 전체적으로 A등급을 받은 병원은 다소 줄었으나 한인들이 주로 찾는 병원인 해켄색, 홀리네임, 벨리 등은 A등급을 받았습니다. 뉴욕 시장실 직원들이 지난 4년여간 최소 5건의 성추행 혐의와 징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4일 뉴욕포스트에 따르면 2014년부터 시장실 소속 공무원을 상대로 한 성추행 신고가 5건 접수됐으며 5건 모두 혐의가 입증돼 징계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시청 대변인은 이 같은 성추행 케이스가 발생했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피해자의 사생활 보호와 향후 유사 케이스 신고를 장려하는 차원에서 케이스별 세부 사항은 밝힐 수 없다고 뉴욕포스트 인터뷰에서 밝혔습니다. 이렇듯 공공기관에서 발생한 성추행 케이스에 대한 기록 공개를 의무화하는 규정이 없어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성추행 케이스와 가해자에 대한 징계 수위 등을 공개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19일 공개된 시정부 기관 내 성추행 신고 통계 역시 가해자 신원과 징계 수위는 빠져 있었습니다. 또한 미투 운동으로 불리는 성추행 폭로 물결이 전 세계적으로 퍼져나가고 있는 가운데 시정부의 이 같은 불투명한 처리 방식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공화당의 텃밭인 애리조나에서 레스코 의원이 5%의 근소한 차이로 승리했습니다. 보도에 양준하 기자입니다. 애리조나주 하원 의원 선거에서 공화당 소속 데비 레스코가 힘겹게 승리, 향후 중간 선거에 먹구름이 드리워졌습니다. 간신히 5%의 포인트로 승리한 데비 레스코는 환호하는 유권자들을 향해 이번 승리가 자신에게 커다란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다. 나의 지역구 유권자들을 대신해서 열심히 일해 나갈 것을 약속한다. 미국을 위대하게 하는 일에 한 몫을 다하겠다고 화답했습니다. 그동안 펜실베니아, 엘라바마 그리고 여러 주에서 트럼프의 정책에 반대하는 의원들이 속속 승리를 거두어 이번에도 공화당의 오랜 텃밭에서 민주당이 깜짝 승리를 거두는 게 아닌가 하는 세간의 기대는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트럼프가 무려 21% 표차를 두면서 압도적인 승리를 거둔 전통적인 공화당의 텃밭인 애리조나에서 레스코 의원이 겨우 5%의 근소한 차이로 승리한 것은 금년 중간 선거에 먹구름이 낀 것으로 보입니다. 레스코 의원 당선자는 지난해 12월 성추문으로 사임한 같은 공화당원인 트렌트 프랭크의 뒤를 잇게 되었습니다. KBTV 양준하입니다. 지난해 100만 명이 넘는 어린이가 신분 노용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컨설팅 업체 제블린 전략연구소가 발표한 2018 어린이 신분 도용 범죄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2017년에 100만 명이 넘는 어린이가 신분 도용 피해를 입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어린이 신분 도용 범죄의 피해 규모는 총 26억 달러에 달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발생한 전체 신분도용 사기 피해 규모의 1.48%를 차지한 것입니다. 이번 조사에서 발견된 피해의 특징을 살펴보면 피해자는 주로 8세 미만 연령대에서 두드러졌습니다. 또한 60%가 가해자를 개인적으로 알고 있고 특히 가해자 상당수는 피해 어린이의 개인정보에 합법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성인으로 조사됐습니다. 실제로 부모 또는 양부모가 가해자인 경우가 22%, 친인척이 10%를 차지하는 등 가장 흔한 가해자로 가족, 친구가 지목됐습니다. 보고서는 어린이 신분도용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부모에게 미성년 자녀의 크레딧 기록 동결을 요청하고 피해가 의심되면 경찰에 즉시 신고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건축 현장에서 발생하는 수많은 재난을 막기 위해 일본에서는 건축 로봇이 등장했습니다. 보도에 양준하 기자입니다. 일본의 한 건축 회사에서 로봇을 사용해 천정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로봇이 능숙하게 패널을 들어올려 붙이고 볼트를 조이는 일을 합니다. 일본의 시미즈 코프가 건축 현장에 로봇을 동원 일반 건축 근로자들의 일자리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 회사 매니저인 마사이도 인도는 건축 현장에서 위험한 작업들과 무거운 물건들을 움직여야 하는 일이 다반사이다. 사람들이 점점 이런 일을 회피하여 일손이 딸리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매우 능숙하게 이런 일들을 사람 대신 처리하는 로봇을 사용하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이 회사는 금년에 건축 관련 여러 분야, 용접이나 운반 등의 일도 로봇을 사용하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지금 일본은 건축 붐을 만났으나 일손이 딸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로봇 사용은 전체 인력의 1%에 미치고 있습니다. 자동차 공장 같은 경우는 똑같은 작업의 반복으로 로봇이 상당히 유용하게 사용되지만 아직 건축 현장의 경우 좀 더 세밀한 점이 요구되어 로봇의 사용에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일본은 지금 한국이 겪는 것처럼 저출산으로 노동인구의 지속적인 부족 현상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일본의 건축 공사장에서 현재 일하는 사람들은 340만 명으로 추산하는데 2025년에는 약 100만 명의 감소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감소되는 인력을 모두 건축 공사 로봇이 대체할 날도 머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러한 로봇의 등장은 인력난 해소보다는 사실상 건축 현장에서 끊임없이 발생하는 재난도 피할 수 있다는 점이 보다 많은 로봇의 등장에 강한 추진력이 되고 있습니다. KBTV 양준하입니다. 중국에서 스마트한 자율주행차가 선보여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양준하 기자입니다. 중국산 전기차 스타트업 바이튼이 베이징 자동차 쇼에 앞서 첫 생산차를 공개했습니다. 이 회사 창업자인 카스텐 브라이트필드와 공동 창업자 데니얼 커체트가 야심작을 내놓은 것입니다. 단순한 전기차가 아닌 스마트한 자율주행차입니다. 브라이트필드는 이 차를 소개하면서 이번에 첫 출시된 바이트는 100년의 자동차 역사의 진화된 모습을 보여주는 자동차이며 새로운 스마트 자동차의 시대를 열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새로 선을 보인 중국산 전기차는 마치 스마트폰처럼 스마트한 장치를 많이 도입했습니다. 얼굴 인식, 몸짓 인식, 대시보드에 대형 화면 장착 이외에도 운전자가 필요 없는 자율주행차로서의 필요한 사양들을 장착했는데 이는 미국 자동차 공학회가 정한 레벨 4, 즉 완전한 자율주행 자동차의 수준을 보여줄 것으로 보입니다. 이 전기차는 한 번 충전 후 최대 400km 주행이 가능하며 고급형의 경우는 한 번 충전으로 520km까지 주행이 가능합니다. 카스텐 브라이필드 바이튼 CEO는 2019년에는 바이튼 차량이 시장에서 가장 진보된 전기차로 여겨질 것이라며 판매 가격은 $45,000부터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베이징 자동차쇼에 등장하는 중국산 전기 자율주행차의 돌풍이 어디까지 불어닥칠지 전문가들은 조심스럽게 지켜보면서 세계 제1의 전기 자율주행차에 도전하는 중국의 큰 역량에 관심이 몰리고 있습니다. KBTV 양준하입니다. (4월 25일) 사건과 사고입니다. 미국 마이애미발 시카고행 여객기 안에서 탑승객 간의 충돌이 전기 충격기를 이용한 경찰의 무력 제압으로까지 이어져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아메리칸 항공 기내에서 탑승객 제이콥 A 가르시아가 옆좌석 여성의 몸을 부적절하게 만졌다는 불만이 제기됐고 승무원은 가르시아를 다른 좌석으로 이동시켰습니다. 그러자 가르시아는 해당 여성과 여성의 남자친구에게 큰 소리로 화를 내며 반발했고 그 과정에서 제3의 승객과도 언쟁이 붙었습니다. 결국 승무원의 신고로 경찰은 가르시아에게 비행기에서 내릴 것을 요구했고 가르시아가 저항하자 전기 충격기를 이용해 제압했습니다. 경찰은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며 항공사 측도 조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금요일 뉴욕 지하철 4호선에서 불독 한 마리가 여성 승객을 공격한 장면이 공개되면서 논란이 됐습니다. 경찰은 이 비디오 영상이 잡힌 불독의 주인을 추적 중입니다. 사건의 발단은 먼저 불독이 여성 승객 자리에 접근을 하자 여성 승객이 개를 치워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여성 승객과 개 주인인 남성이 한 차례씩 서로 밀치는 일이 일어났고 불독은 자신의 주인을 보호하려는 뜻에서 여성 승객의 부추를 물어뜯게 되었습니다. MTA 당국은 이와 관련 지하철의 애완동물과 함께 탑승 시에는 반드시 바구니 안에 넣어두어야 한다고 규정을 상기시켰습니다. 지난 화요일 퀸즈파크에서 한 남성의 사체가 발견돼 경찰이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화요일 오후 퀸즈 지역 161가 키세나 파크에서 자전거를 타던 한 주민이 공원 나무숲 밑에 버려진 남성의 사체를 발견해 신고했습니다. 21세의 이 남성은 머리 부분에 심한 외상을 입고 피투성이가 된 채 쓰러져 있었습니다. 경찰은 이 남자가 인근 조직폭력배의 공격을 받고 사망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탐문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남성의 신원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뉴저지주 한인 밀집학군에 대한 주정부 지원금이 크게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뉴저지 최대 한인 밀집학군인 팰리세이즈 파크의 경우 2018에서 2019학년도 주정부 지원금 배정액이 199만 5,923달러인데 이는 SFRA 기준보다 17만 8,347달러 부족한 것입니다. 포트리도 73만 달러 이상 지원금이 부족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외에도 리치필드, 레오니아, 테너플라이 등 대다수 한인 밀집학군에서 주정부 지원금이 부족한 것으로 지적됐습니다. 필 머피 뉴저지 주지사와 케빈 콜벤 뉴저지 트랜짓 대표이사가 버스 운전기사 40여 명을 늘리고 한인 밀집 지역을 포함한 16개 뉴저지 트랜짓 노선에 버스를 증편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증편되는 버스 노선은 포트리, 잉그루드 클립스, 에치워터 등 뉴저지 한인 밀집 지역과 맨해튼을 오가는 뉴저지 트랜짓 156번과 158, 159번 등입니다. 부동산 전문 매체 뉴욕인비는 부동산 개발사 CW 노던이 최근 노던 블러바드 선상의 17층 높이의 주상복합 건물을 신축하는 개발 신청서를 시빌딩국에 제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신축 건물이 들어설 부지 면적은 총 21만 3,270 스퀘어피트에 달합니다. 또한 489대를 수용할 수 있는 대규모 주차 공간도 마련될 예정입니다. 뉴욕 뉴저지 일원 다리 터널 통행료 부담이 전국 최고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스타레저가 조사기관 피치 레이팅스가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의 통행료 수입이 전국에서 가장 높았습니다. 이어 뉴욕 뉴저지 항만청의 지난해 통행료 수입이 17억 4천만 달러로 2위를 기록하는 등 뉴욕 뉴저지 일원의 차량 운전자가 내는 통행료 부담이 전국에서 가장 많은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계속해서 포커스인과 커뮤니티 브리핑이 이어집니다. 포커스인입니다. 오늘은 김동석 상임이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이제 펠팍 선거 이야기를 가지고 오셨는데 그만큼 한인한테는 정말 중요한 이슈가 되는 거죠? 그럼요. 예. 네. 저는 우리 지금 한인사회에서 특히 팰리세이즈 파크의 한인 시장 이거는 아무리 반복해서 얘기를 해도 그리고 정말 중요하다고 아무리 강조를 해도 지나친 거 아니다. 예. 왜냐하면은 팰리세이즈 파크에 한인들이 밀집돼서 있잖아요. 절반이 뭐든지 다 넘었어요. 네. 예, 뭐 인구 숫자도 그렇지. 한 2만 명 좀 넘는 인구 중에서 절반이 넘었지. 유권자 수도 뭐 그 정도면은. 예. 그리고 이 통화, 그러니까 경제 문제는 거의 뭐 한 90%잖아요. 이 동네에서 아직 우리가 우리 다수니까 다수를 중심으로 이 행정이 펼쳐져야만
행복한 삶까지는 안 가더라도 네. 그래도 좀 편리하게 만들어 가는데 이게 벌써 한 10년 전서부터 했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이 기회이기 때문에 아무리 반복해서 이 얘기를 해도 저는 그 부족하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근데 이제 한인 후보가 두 분이 나오셨어요. 여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 이게 진짜 이게 어디 가서 얘기도 못하는 일이고요. 네. 그리고 좀 막막해요. 먹먹이 아니라 지금 이렇게 되어져 있는 선거 양상을 볼 때에는 한인 후보가 한 명이었을 때에 한인들이 조금만 열심히 투표장에 나오면 가능성이 있다. 이런 이제 희망을 본 거죠. 네. 워낙 유권자도 많이 늘어나고 그런데 아직까지 한인들이 투표율이 낮아요. 낮기 때문에 더구나 이 펠팍 선거는 예비 선거의 결판이 나기 때문에 또 우리 한인 사회가 선거에 대해서 잘 그 이해를 많이 못하기 때문에 예비 선거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네. 그렇지만 예비 선거에서 우리 한인들이 한인 시장 후보를 보고 조금만 많이 나오면은 이번에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너무나 오랫동안 현직 시장이 시장직을 유지해 왔고 시민들이 너무 지루해하고 그리고 이 시장이 잘하질 못해요. 시민들과 시장하고의 이 통로, 커뮤니케이션이 너무 안 되니까.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는 알 만큼 다 알았는데 이놈의 그 세금을 걷어가지고서 정부를 운영하는 이 시정이 한 사람의 패밀리 왕국이 됐어요. 가족 왕국이 됐어요. 뭐 시장부터 각 부서부터 아들, 손자, 며느리 다 모여서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네. 이런 원성이 높습니다. 한인들로부터의 원성보다도 원래 비한인들도 이거에 대해서 지금 화가 나 있고 지루해하고 화가 나 있고 기회죠. 예. 정말 한인 후보가 하나면은 가능성이 높은데 여러분이 투표용지에요. 한인 유권자 가서 투표를 하려고 그러면은 레스네임을 보면은 반갑잖아요. 한인이 오면은. 이번에는 한인 후보 둘인데 한 분은 레스네임이 정씨고 한 분은 박씨잖아요. 박정 두 개 있으면 갈릴 것 같아요. 그럴 수 있죠. 그게 갑자기 전혀 뜬금없는 분이 시장으로 나왔던 적이 있어요. 이분은 뭐 나오나 괜찮겠다. 그런데도 이분 한인 레스네임이 올라가니까 300표 이상이 걸로 몰렸어요. 300표면은 당락을 결정하는데 너무 불안합니다. 그래서 한인 후보가 둘 생겼다라는 이런 이 막막함에 이렇게 부딪혔어요. 여러분, 한인들은 진짜 안 되겠어. 분열이 돼서 단결을 못해. 이거를 우리가 또 겪어야 됩니까? 우리 2세들한테 이거를 또 남겨줘야 되겠냐고요. 너무 지금 화가 나고 우라통 터지고 아니 왜 갑자기 한 분이 또 후보로 나오고 뭐 이 나라가 자유니까 그거야 어쩔 수 없죠. 그런데 소수가 더구나 펠팍은 다수가 전략적으로 지금 잘 어떻게 해가지고 마음과 뜻을 모아가지고 한인 시장을 만들려고 그러는데 갑자기 다른 분이 후보로 나왔어요. 저는 진짜 너무 서운합니다. 이 뜬금없이 어떤 한 분이 후보로 나오려면요. 진짜 시장이 되려면은 저는 한 2, 3년 전서부터 준비하고 그때서부터 나왔어야 된다. 미국에서 일반인이 선출직에 되려면요. 네. 도전해서 안 되고 이거를 계속 반복하고 스스로 훈련이 되고 그 지역의 정치적인 입지를 만들고 세력을 만들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되는 게 선출직에 나오게 돼요. 근데 갑자기 나오시는 걸 보면 이게 진짜 시장이 되시려는 의지가 있었는지 갑자기 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우리 동네에서 동포사에서 후보 하나를 만들어주는 거는 우리 동포사회 특히 한인 미디어들이 또 한인사회 지도급들이 모여서 좀 잘 이거를 풀어주시면은 펠팍 한인시장 가능한 일입니다. 아니 그럼 어떻게 보면 그 지금 단일화가 과연 그럼 가능할까요, 좀? 제가 생각할 때 지금은 양쪽 후보가 이 미디어에 이렇게 나가서 얘기하는 걸 봐서는 뭐 전혀 가능성이 없게 보입니다. 네. 근데 이런 거는 우리 동네의 여론을 진짜 우리 동포들이 절대 안 된다.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된다. 그래서 하나가 돼야 된다. 이런 여론을 한껏 만들고 얼마 안 남았죠. 6월 5일이 선거입니다. 예. 이걸 한껏 만들고 그리고 동네 그 리더들이 지도급 인사들이 양쪽 후보를 좀 찾아다니고 해가지고 정말로 준비되고 퀄리파이 된 여러분 시장 아무나 하는 거 아닙니다. 예. 진짜요. 예. 이 시장을 보좌하고 시장과 협력해서 타운을 운영하는 시의원들을 통제할 수 있는 어빌리티가 있어야 돼요. 능력이. 네. 시의원들이 어떤 일을 하는지 그동안 이 동네의 현안이 뭔지 이런 것들을 다 누가 더 잘 알고 정말로 시장 저격이 누가 있는가라는 거를 기준을 가지고 우리 한인사의 리더분들이 지도자분들이 좀 나서셔가지고 후보를 하나를 만들어 주십사. 후보 단일화 그때 가능할 거라고 생각도 듭니다. 네, 그럼 이제 또 항상 그 강조하셨던 한인들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 첫 번째는 네. 6월 5일 투표하는 겁니다. 네. 사실 예비 선거인데요. 예. 한 3,000명 좀 넘는 한인 후보들, 한인 유권자 중에서 펠팍이요. 그 중에서 한 500명 정도, 500명 좀 넘게 공화당으로 등록됐으니까 정당 변경 기일은 지났으니까요. 예. 그리고 여하튼 간에 그날 6월 5일 날 제일 중요한 건 선거 투표하는 날이고요. 투표하는 일이고 두 번째는 나도 한마디씩 하면서 후보가 하나로 나와야만 됩니다는 말씀을 좀 해주셔야 되고 예, 가장 중요하게 해야 될 일이 두 가지라고 네. 봅니다. 예, 그래서 누구든지 이제 그 샘플 발렛 견본 투표용지가 집으로 배달이 될 겁니다. 누구든지 꼭 반드시 투표를 하고 투표를 해서 이 한인들 마음을 모은 투표 결과를 내야 됩니다. 저는 너무나 좋은 기회예요. 현직 시장이 권력 누수가 됐어요. 너무나 잘 못하기 때문에. 이거는 한인들만이 아니고. 그래서 꽤 많은 한인이 아닌 분들도 이제는 한인 시장이 나올 때다. 네. 이거에 수긍하고 인정하고 이러는 분위기가 됐습니다. 이런 기회를 우리 스스로 분열이 돼서 나눠줘가지고 못하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 한인 팰리세이드 파크에 살 자격이 없다고 봅니다. 좀 과하게 표현하면요. 진짜 정신 차리고 올해 이 기회를 살려야 된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네, 지금까지 김동석 상임이사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creativemedia.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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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어지는 순서 환율과 증시입니다. 이어서 뉴욕과 뉴저지 날씨 전해드립니다. 홀리네임 병원이 연방정부의 2017년 병원평가에서 5스타 최우수 병원으로 선정되었습니다. 뉴저지 버겐 카운티 유일의 5스타 최우수 병원 홀리네임 병원이 날씨를 알려드립니다. 건강한 가정, 행복한 한인사회를 위해 함께합니다. 한국인을 아는 병원, 실력 있는 병원, 홀리네임 병원. KBTV 오늘의 날씨는 홀리네임 병원에서 제공합니다. 이상으로 4월 25일 KBTV 뉴스9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KBTV 뉴스9과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편안한 밤 되십시오. SBI 융자 전문은행 뉴밀레니엄뱅크가 홈모기지 융자를 시작했습니다.
신속한 진행과 간단한 서류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앞당겨 드립니다. Member of FDIC and Equal Housing Lender.